자, 오늘 11월 2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지금 휴장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는 유통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시장의 힘과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의 힘으로 일단 시장이 좀 강세 보일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이제 글로벌 지수 중에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미국 시장만 좀 보는데, 그쵸? 미국 시장만 보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시장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좀 묘하게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멈춘 것도 일단은 아닌데, 독일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장기 추세 자체를 일단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20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도 유럽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재인데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일단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개인적으로는 좀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상 속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경제 침체가 굉장히 좀 심화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라는 얘기 자체는 유로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 달러 인덱스의 40% 정도 영향을 주는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또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달러 강세는 또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압박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호재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독일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은 그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유럽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럽 경기하고 우리 경기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이걸 조립을 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경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이제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도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일단 있어서 이 부분의 온기가 곧장 우리 시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도 어제 좀 괜찮은 모습을 일단 보였고,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은 한번 그래도 오늘까지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출발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약세로 출발하네요. 전거래일 대비 3.14포인트 정도 하락한 0.13%로 하락을 하면서 2438.19포인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전거래일 대비 0.2% 하락한 736.72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양대 시장 모두 일단 저항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계속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추세를 타고 계속 움직임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까지 오르지 못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두려워할 건 아니고,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거는 일단은 아닙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보면은 올라오고 있던 10분봉 추세는 일단 깨졌습니다.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코스닥은 10분봉 추세 일단은 이탈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오늘 첫 10분봉 저가 부분을 지켜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 반등을 할 때는 코스닥은 736포인트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조정 중인데 피보나치 그냥 끌까요?
10분봉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 가지고 그렇죠? 피보나치 그냥 꺼서 보도록 하죠. 피보나치를 끄면은 지금 포인트 근처가 반등 포인트여야 합니다. 735포인트 이탈 여부 체크. 735포인트. 735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에는 여기가 저점이니까 736 반등 시 736 1포인트 차이네요. 그렇죠? 오늘 736포인트 돌파 안착을 하면 그래도 좀 안정성 있게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참조하시고 포인트 이탈 시 첫 번째로 730포인트까지 최전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참고를 일단 해 두시고 두 번째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우리 지금 위에서 밑으로 지금 10분봉인데 10분봉으로 봐도 뭐 추세선은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너무 힘들어. 옛날처럼 그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면 어렵지 않은데 이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할 이름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의 10분봉으로 보면 여기 한번 저항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10분봉 상의 저점으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보도록 하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 코스피는 조정시 2435포인트 이탈 여부 체크합니다. 여기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이게 지금 내려오는 추세만 볼 건 아니고 올라가는 애들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루기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힘겨루기가 항상 만들어지는데 딱 지금 추세선에서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 깨지면 일단 추세가 조금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네요. 이탈하면은 체크 이탈 시에는 243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면 주식이 어제는 막 상승을 하고 오늘은 막 하락을 하고 막 널을 뛰죠. 그렇죠? 널을 뛰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널 뛰더라도 변한 건 없습니다. 들었다 2번. 이게 널 뛰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널을 뛰면은 널 뛰는 대로 종목들한테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널 뛰면 널 뛰는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제 개별로 일단은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PNT 오늘 2.4% 상승은 해주고 있는데 안전마진 챙기면서 갑니다.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대보마그네틱도 안전마진 챙기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기억난다 2번. 대보마그네틱도 하신 분들 어제 안전마진 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안 챙기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일단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식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전마진 챙기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끝까지 몰고 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40% 수익이 이제 넘어가네요. 이렇게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는 끝까지 몰고 가는 40% 수익 일단은 축하를 드릴까요? 다 팔아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팔진 않았으니까 40%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오늘 시장 일단 강세 종목들 일단 시총 상위에서 일단은 거래가 터지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 터지는 종목들이 현대제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현대로템,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카카오뱅크, LG전자 같은 종목들 쪽으로 거래가 좀 몰리고는 있는데 거래가 많은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현재 시간이 9시 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종목은 현재 전일 대비 거래량이 한 21%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현대제철 쪽으로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보통 현대제철을 우리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은 이제 종합제철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포스코 홀딩스는 종합제철사도 맞습니다만은 일단 자원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하고 요즘 관계가 굉장히 깊죠. 호주하고 관계가 깊어서 리튬 광산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홀딩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주고 현대제철이 후발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포스코 홀딩스한테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는 수렴형으로 약간 움직임을 주고 있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페넌트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패턴 상단 돌파하면은 그때는 한번 공략 타이밍도 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가 동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페이 쪽으로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전에 대량 거래 터뜨렸던 가격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밀린다라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입니다. 화장품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퍼시픽보다는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LG 생활건강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면서 주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는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일단 추세가 전환하는, 지금 이게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걸 좀 느꼈는데, 추세를 대충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긋과하는 부분 자체가 대충 이게 진행이 되면 돈을 잃어요. 돈을 잃습니다. 마인드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요거는 지금 추세 전환 포인트로 매수를 하려고 해도 68만 3천원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야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3% 빠지네요. 현대로템이 현재 10% 정도 수익 중인데 현재 거래량이 21% 지금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해지려고 하고 있죠. 애매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현대로템은 28,750원 이거 문자 보내드릴게요. 28,750원 이탈하면은 흐름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8,750원 이탈 시 시간 걸릴 수 있으니 이탈 시 뭐 이런 거 보내면 곧장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시장은 대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 1번. 그래서 이거는 28,750원 이탈하는지만 오늘 체크를 하시고, 이탈 안 하면은 거의 무리 없고, 이탈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카카오 대부분 종목군들이 오늘은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콩이맘님 가지고 계시는 두산 박해주, 이거 안전마진 챙기셨죠? 안전마진 챙기셨을 생각이 들고, 오늘 윗꼬리를 다는데 현재 시간이 9시 12분인데 오늘 거래량 12%입니다. 요거는 오늘 거래만 동반이 안 되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이제 거래 동반되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은 코리아센터 그리고 컴투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인데, 컴투스는 하지 마세요. 들었다 2번. 어제 이제 그 우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컴투스 지금 컴투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메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도 일단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어요. 비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메타버스라든지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안에 이제 본격적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G가 아니라 요즘 뭐 방통위에서 뭐 얘기했었던 SK텔레콤이라든지 뭐 5G 제대로 안 깔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5G 28GHz 정도의 속도가 일단 나와주고 그래야지 대규모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걸 갖다가 그 빅데이터 자체를 받을 수 있는 AR 글래스라든지 XR 기기 자체가 일단 나오고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메타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들었다 3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메타의 시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기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청사진만 좋은 거예요. 청사진만 좋은 거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컴투스가 계속 박스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인다 1번. 박스권 하단까지. 그러니까 이게는 어떻게 보면 컴투스의 기업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컴투스가 16,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나는 그냥 계속해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습니다. 들었다 2번. 이거는 투자의 마인드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 제가 지금 한 번씩 투자하고 매매 얘기를 한 번씩은 하는데 이거 구분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꽤 많으실 건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지 돈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PNT는 안전마진 챙기시고 들었다 1번. 송황님 아침에 얘기했어요. 어제 일단은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그쵸? 어제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오늘은 안전마진 그냥 챙기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전에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을 했다고 올라가고는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 게임즈도 하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요 부분에 요 추세가 전환이 되든지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 추세가 있죠. 요 부분의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자체는 44,65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예 안전하게 내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8,350원 가격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접근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보마그네틱은 뭐 일단 반 팔아놓고 나머지는 오늘 종가 전일 저가 그냥 하셔도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은 대보가 지금 이전에 고가를 돌파를 했죠. 보인다 1번. 보통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눌릴 때 한 템포 세게 밀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반은 일단 안전마진으로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반은 오늘 종가가 전일저가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그때는 일단은 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대부분 조금 안 좋네요. 현대바이오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니아 그리고 PNT 송황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제 요 가격권 돌파하면은 공략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가격은 요 가격권 위로 올라오면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가격이 48,350원. 48,350원이었고 350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9,600원 가격권 돌파하면은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종목 공략은 조금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렇다 1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덱스터도 여러분들한테 타이밍만 들여놓고 안 했잖아요. 그쵸? 타이밍을 들여놓고 안 했죠. 아마 지금 방송 저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추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수익을 올리셨을 거고 아직까지 초보이신 분들 우리 방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분위기 파악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하고의 호흡을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하고 사고방식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님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지 마요. 그냥 외우시고 따라오십시오. 알겠다 2번. 대표님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지 마요. 어차피 이해 안 갑니다.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식으로 저를 오해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지금 보면 어제 나왔죠. 타이밍이 두 개다. 그쵸? 보인다 1번. 어제 타이밍이 나와서 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하셔도 된다고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렸고 오늘 곧장 뜁니다. 그쵸?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안 하죠. 오늘은 안 하고 이제부터는 안전마진 챙기실 분들은 안전마진 챙기시고 나머지는 오늘 종가 전일 고가로 일단 대응을 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 대응을 하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저항이 바로 위에 여기 있습니다. 54,800원, 54,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점으로 보신 게 가장 나아요. 53,900원이니까 54,000 치시고 채팅창에 54,000의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오늘 뭐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추세 일단 전환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정일 대비 지금 한 39% 정도 지금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또 변한 게 있나요? 네오이즈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아프리카 TV는 1.7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HPSP도 오늘 강세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오늘 하한가 같네요. 위메이드는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 속도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의견이 나왔네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위믹스 상패에 관련돼서 게임즈 여파가 조금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일단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불안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제 여기 보세요. 채팅창에 대부 시스터즈라고 치시고 대부 시스터즈는 이제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다시 볼 때가 됐는데 주가가 굉장히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송황님 보인다 1번.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보통 매물을 조금 많이 받아요. 매물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올라오면 바로 여기에 55,000원의 저항이 하나가 돼 있긴 하거든요. 55,000원의 저항이 하나가 돼 있긴 한데 가격권 기준으로 53,000원 돌파하면은 1차 그 안전마진 챙기는 걸 55,000원으로 잡고 공략 가능하니까 체크는 일단 하시고 공식적으로 하실 건가요? 전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종목을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장이 제가 좀 애매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2번. 시장이 조금 애매해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명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저는 맞추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모든 회원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조정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종목 공략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 공략을 안 하면 저한테 막 이렇게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님 왜 종목을 안 주시나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 튀는 종목들 많은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종목을 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 하면 지금 종목하는 것은 가드 내리고 종목을 하는 겁니다. 맞으면 됐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드렸죠. 그렇다 2번. 그랬더니 어떤 또 불만이 있냐 하면은 그대로 가드 내리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으면 아픈 거고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솔직히 가드 내리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려면은 뭐 지금 한 18만 원까지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랬습니다.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게 오케이 들었다 1번.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할 바에는 그걸 단타를 칠 바에는 10만 원대 이상 단타 칠 바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서 매수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드 내리고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목이
승률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일단 해드려도 열심히 따라오시다가 또 종목 이제 깨먹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표님 하락장이라고 그래 놔놓고 종목을 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게 했다 1번 달라고 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락장이라도 보통 하기는 합니다. 들었다 2번 금액을 낮춰서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하는 부분 자체가 이게 종목이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갖고 그냥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이 깨먹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종목을 안 날리려고 합니다. 들었다 2번 안 날리고 지금 이제 우리 회원 방송에서 지금 이런 방송 말고 회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 외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회원 방송에서는 뭐 텍스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종목군들 또 언급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원래 초보들은 시장이 깨질 때는 안 하는 겁니다. 들었다 3번 초보들은 시장이 깨질 때도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정상이다. 안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공략을 할 타이밍이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돌지 않았지만 초보들도 이제는 슬슬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셔도 관계는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공 열심히 쌓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관심 가지셔도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전약 후약이 되든 정강 후약이 되든 오후장이 좀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매수를 하면 오전에 강세 보이는 종목이라고 매수를 하면 오후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갑자기 독일이 떠서 깜짝 놀랐네요. 자,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약세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분봉 말고 일봉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2428포인트가 깨지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캔들로 보는 방법이겠죠. 다음 주 30일 날 저녁 7시에 강의를 일단 한번 실시간으로 해드리긴 할 건데 그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거는 우리 회원분들도 수강 신청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변한 거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하던 현금 일정 부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변함이 없고요. 사실 이래요. 어제 시장이 막 반등할 때는 기분 좋았죠. 어제 시장이 막 반등할 때 732포인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733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어떠냐 하면 야 기분 좋죠. 맞나요? 그렇다 1번. 근데 오늘 밀려가지고 732포인트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포인트는 같은데 사람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보통 개인 투자자들 마음은 왔다 갔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회원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 추세 원칙들 아니면은 캔들 원칙을 그냥 지켜간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대응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변곡점이에요. 좋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변곡점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보인다 1번.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 근처에 지금 와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추세 돌파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한번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코스피 시장은 추세를 넘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독일 닥스 시장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가 굉장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받던 추세선이 일단 있었고, 보인다 1번 추세선이 있었고, 그 추세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여기 캔들 상의 추세 있죠? 누가 이거 파란색으로 설정했을까? 내가 했겠죠? 내가 했겠죠? 여기 지금 떨어지는 추세, 이걸 넘어야 돼요. 오케이? 알겠다. 2번. 이걸 넘어서야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가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추세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본 거예요. 아까 떨어지는 캔들로는 추세가 안 보였는데, 요 일봉상, 60분봉상으로 딱 보니까 오늘 지금 딱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맞나요? 그렇다 1번. 요거 지금 넘어설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시장이 모두 다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주식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요 움직임 자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약간 웅크리고 갑니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 이걸로 종료하고 회원 종목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요 시장 흐름 잡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캔들 매매법이죠. 이번 30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교육 방송으로 한 2-3시간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 들어오시면은 우리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1개월도 공짜로 일단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유튜브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회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